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의 빈도순위 615위 단어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중학교 교과서 994위에 올라 있다고 했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무궁화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별 한자 훈음을 보면 무궁화에 사용된 글자 무, 없을 무자입니다. 무는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갖는 글자입니다. 달리 뭐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궁, 다할궁이라고 하는데 다하다, 끝나다, 끝까지 나아가다 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화는 우리 친구들이 익히 잘 아는 글자입니다. 꽃화 해서 꽃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별 글자 뜻에 따라서 무궁화라고 하는 단어를 풀이를 해보면 무궁, 무 없고 궁은 끝까지 나아가다라고 했으니까 끝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끝에 화, 꽃이 있으니까 끝이 없다는 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무궁화꽃은 다른 꽃과 달리 하나가 먼저 피었다가 지면 또 다른 꽃이 피어나고 해서 마치 백일홍처럼 한 석 달간 7월부터 9월까지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도 무궁화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 꽃이 굉장히 끈질기다. 중간에 꽃이 피는 것이 끊이지 아니하고 쭉 이어진다라고 하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에서 우리나라가 무궁화를 국화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국화이고 우리말로 하면 나라꽃입니다. 자, 표준국어 대사전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무궁화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풀이를 올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무궁화라고 하는 식물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바로 그 무궁화라고 하는 식물에 피는 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화이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로 근화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근화할 때 근은 무궁화 근자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무궁화라고 하는 식물에 대한 표준국어 대사전의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홉과의 낙엽, 화렵, 관목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관목이라는 말은 밑에서 한 나무가 자라면 밑에서부터 수많은 줄기가 나서 마치 여러 그루처럼 보이는 수북한 형태로 자라는 나무를 관목이라고 합니다. 이 관목의 상대적인 개념은 교목이라고 합니다. 교목은 줄기 하나가 나서 그것이 줄기 하나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이 자라는 나무를 교목이라고 합니다. 소나무 같은 것이 교목이라면은 무궁화 그리고 진달래 같은 것은 관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여기 제가 내용을 좀 생략을 했는데요. 무궁화라고 하는 식물 형태에 대한 설명이 좀 길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식물 형태는 우리가 무궁화 꽃을 같이 한번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 무궁화나무는 높이는 1.5에서 4m이며 잎은 어긋나며 달걀 모양 또는 마른 목골로 가장 자리에 톱니가 있거나 세 갈래로 갈라진다. 7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7, 8, 9 한 3개월 되네요. 한 100일 정도 꽃이 끊임없이 핀다라는 뜻입니다. 넓은 종 모양의 무궁화꽃 보니까 종 모양 같죠. 이 무궁화꽃이 요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이 꽃이 아주 무궁화의 대표적이자 전통적인 아주 토종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형태의 무궁화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꽃잎은 5장으로 품종에 따라 색이 다양하며 아래쪽에 붉은색의 무늬가 있거나 없다. 요즘 특히 계량종이 많이 나와서 꽃 모양이 더욱 다양한 것 같습니다. 다수의 수술대가 하나로 붙어 있으며 암술머리는 5갈래로 얕게 갈라진다. 중국 또는 인도가 원산으로 주로 우리나라 중부 이남에 분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로 목근화 그리고 무궁화 나무라고도 한다. 무궁화꽃은 무궁화 나무에 핀 꽃을
뜻하겠죠. 자, 이 무궁이란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없을무, 끝까지 나아갈 궁, 끝날 궁 해서 끝나는 것이 없다, 끝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궁은 무궁무진하다라는 말과 동의어를 이룹니다. 무궁도 다음이 없는 거고, 무진도, 진도 다할 진자니까 다음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무궁화의 다른 표현, 근화라고 했는데요. 근은 무궁화 근자입니다. 근화는 무궁화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무궁화에 대한 단어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개별 한자 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무는 382위, 궁은 784위, 화는 332위. 다 세 자리 수네요. 중학교 교과서에는 264위, 862위, 그리고 522위에 올라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세 자리 수를 차지하고 있는 빈도수가 높은 글자들입니다. 자, 무궁화 개별 한자가 활용된 다른 단어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시, 무자는 없을 무자라고 했고요. 시는 주시할 시자입니다. 빤히 쳐다보는 것을 시라고 합니다. 눈길을 다른 데 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 그리고 영화를 시청한다라고 할 때 이 시자를 씁니다. 보다라고 하는 한자가 몇 글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시자는 눈길을 떼지 아니하고 지켜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시는 지켜보는 것이 없다 라고 하니까 관심을 갖지 아니한다라는 말이죠. 무시하다 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내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궁리, 궁자는 끝까지 닿을 궁이라고 했고요. 리자는 앞에서 나왔습니다. 이치 이자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궁, 끝까지 나아간다.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학문을 할 때, 공부를 할 때는 이 궁리하는 자세로 해야 한다 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때 궁리가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캐낸다 라고 하는 뜻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분, 꽃화자고 분자는 그릇 분자인데요. 질그릇 분, 그릇 중에서도 좀 세수대야처럼 이렇게 큰 그릇들을 얘기합니다. 화분, 꽃을 심는 질그릇이다. 밥그릇보다는 좀 크다. 물론 요즘 아주 작은 화분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화분이라고 할 때 분자는 세수대야처럼 좀 큰 그릇을 뜻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무궁화에 대한 단어 풀이는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 마무리로 복습 삼아 그 무궁이란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무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원하다, 2번 끝까지 다하다, 3번 한계에 이르다, 4번 궁리하다. 자, 이 가운데 어느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쉽게 맞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무궁화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